네? 눈이요? 69쪽이요. 제목이 눈이잖아. 그럼 제가 150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제목이 눈이에요. 김수영의 밑줄. 이제 이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살짝 해보면 이 사람은 모더니즘 시인이에요. 모더니즘이라고 써주세요. 모더리즘. 네,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원래 모던이 배웠지? 영어 배웠지? 모던. 예. 현대적이다 이 의미죠. 예. 그래서 김수영이 모더니즘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시에 거의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더니즘 시인들은 뭘 하냐면 주로 현실을 비판합니다. 현실 비판. 그리고 가끔씩 본인을 성찰하기도 해요.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의 제목 자체가 눈이니까 이 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의 동그라미. 시적 대상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요. 살아있다. 있다의 밑줄. 여기서 있다의 품사는 뭘까요? 조사. 조사. 정신 안 차리냐? 대명사. 대명사는 뭔 있잖아. 소리야. 살아있다의 품사. 있다의 품사 뭐죠? 동사. 형용사. 형용사겠죠? 역시. 자, 근데 형용사라서 있는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 있다는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 이라고 써볼까요? 땡땡 단정적 어조. 어조라는 거는 말투라는 단어입니다. 말투. 이제 단정적 어조를 이제 현재형을 쓰면 이제 단정적 어조가 쓰였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단호하다, 단정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의 체크. 하강적이라고 적어주세요. 하강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 하강 뭐요? 하강적 이미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너 하지마. 마당의 밑줄. 장소. 자, 그럼 이 지금 두 줄, 사실은 세 줄인데 원래 지금 여기 텍스트는 두 줄로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짝대기 표시 눈은 살아있다 하고 짝대기 표시 돼 있는 거 하나 있죠. 이게 원래 엔터 표시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눈은 첫 줄에 눈은 살아있다 하고 슬래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걸로 세 줄짜리란 이야기야. 네. 이해됐죠? 자, 근데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자가 보고 있는 눈이 점점 의미가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죠? 무슨 법이겠어요? 점층법. 네, 점층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층법. 점층법이 뭐였다고? 점점 층이 쌓여서 커지게 느껴진다. 크게 느껴지는 것. 기침을 하자. 하자의 밑줄. 이건 청유형입니다. 청유형.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밑줄. 그럼 젊은 시인을 부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젊은 시인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부른 거죠? 부른 거죠? 그래서 청자라고 적어주시고 이어라고 했으니까
불렀으니까 돈호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돈호법이요. 돈가스 할 때 돈, 호랑이 할 때 호, 법입니다. 이 돈호법이라는 것은 존호법 땡땡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격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호명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호명하다. 그때 뭐예요? 명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호명한다 하면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호명의 호가 부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격조사라는 것은 부를 때 쓰는 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부를 때 쓰는 조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불러요? 수빈 아 이렇게 부르고요. 혹은 태호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혹격조사에는 아와 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젊은 시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약간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순수성. 그래서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순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이라고요? 네, 젊은 시인이 순수성을 지닌 존재예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계속 뭐 하재? 기침을 하재. 근데 지금 너네 생각해봐. 너네 기침 왜 해? 나오니까. 아프니까 하는 거지.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다 염증 반응이잖아요. 원래 그냥 기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염증 반응이나 아니면 아파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건강한 상태, 안 건강한 상태? 안 건강한 상태. 그래서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지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근데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재요. 공중도 아니고 눈한테 기침을 하재. 왜 그런지 봅시다.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한테 보라고 눈 들어 보라고 해밑줄 눈이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눈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 의인법. 마음 놓고 이 부분은 편안하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침을 하자. 그래서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의 밑줄. 죽음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자, 근데 영혼과 육체를 위했대. 그럼 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죽음을 잊었다. 보통 언제 써요? 죽음이 두렵지 않니? 안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벽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눈의 생명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가래 체크. 가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침할 때 나오니까 불순물이죠. 그래서 가래에다가 불순물이라고 적어주세요. 쓴이에요? 불순. 네. 순하다. 알겠죠? 불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래를 마음껏 뱉자라고 했으니까 내 몸에서 가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눈한테 기침을 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걸까? 나쁜 거를 뱉어서 깨끗해지고 싶어요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침하는 행위는 정화의식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왜 우리 정수기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기침을 함으로써 깨끗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기침은 정화의식이었다. 이 시에 사용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자의 어조 변화에 따라 어조 변화의 밑줄. 우리 지금 아까 네. 우리 어조 변화. 아까 어조가 뭐라 그랬죠? 말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투. 자, 말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다, 살아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어조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다의 밑줄. 시상이라는 것은 시상은 시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의 흐름. 근데 이 시의 흐름이 전환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안 좋다가 좋거나 좋다가 기분이 안 좋아졌거나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죠? 2번 보겠습니다. 유사한 문장을 반복 확장하면서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아까 기침을 하자, 이것도 있었고,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답은 2번이에요. 3번 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구성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면 어디랑 어디여야겠어요? 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기 맨 위에 눈은 살아있다 그 두 줄이랑 맨 아래에 있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마음껏 뱉자 이 두 개가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같나요?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특정 시어가 주는 이미지를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관념으로 연결시켜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시상을 집약의 밑줄. 집약이란 단어는 거기에 다 때려박았다, 함축하고 있다, 포함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시어가 주는 이미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막 다 때려박았어요, 없어요? 때려박은 적은 없죠? 막 A에 대한 거, B에 대한 거, C에 대한 거 이런 게 모여서 한 단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앞부분에서는 배경을 묘사하여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다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배경 묘사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나빠 막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깨끗하다, 순수하다, 참된 가치다.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눈. 네, 눈. 더러운 부패함, 속물근성, 불순한 것들 뭐였죠? 가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침을 하자 뭐예요? 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뭐 순수한 삶을 소망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다음. 오늘 좀 길어요, 시들이. 남신우주 선생님 시가 왜 이렇게 길어요? 원래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시가 맞아요? 네. 자, 다음 백석시 보겠습니다. 70쪽이에요. 백석의 밑줄. 백석이요? 네. 작가예요. 백석은 잘생겼어요.
잘생김.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아니, 이해하는데 좋아. 백석은 잘생겼어. 그래서 잘 쓰는 거 있어. 잘생겼는데 북한에서 죽었어.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 원래는 이제 조선 사람이죠. 조선이. 이제 그 조선 이후에 이제 분단됐기 때문에 자 북한에서 죽었는데 원래 이 백석을 되게 사랑하는 기녀가 한 명 있어요. 기녀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요, 응? 네? 왜? 왜요? 어? 네? 뭐 멍청한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뭐가요? 저안 기녀 기생했더니 애 이랬잖아. 기녀가 기생충이라고 한 거야. 기녀하고 기생이 있었어요. 기녀가. 근데 그 기녀는 남한 사람이에요. 백석은 북쪽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작품이라든가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러한 작품들을 그 기생이 한국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석은 북한에서 살았고 북한에서 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교과서에서 한때는 삭제당할 뻔도 했어요. 북한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현대시 자체가 조선 이후에 그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그 똑같은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작품 제목 봐봐.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이죠. 거기다 쓰세요. 편지 주소. 어디? 제목이요. 아 남신의 도식이요? 남신우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이란 놈의 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뭐 그래서- 쓰라고 했어요? 죄송한데 찾느라 못했어요. 편지 주소. 편지 편지 주소. 편지 하나만 됐어. 그래서 편지 형식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남신우주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에서 박시봉네 방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박시봉이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나의 동그라미. 잠시만요. 안 돼. 나의 동그라미.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쌤이 연필 달려. 아니 연필 말고. 나 설명한다. 나는 아내도 없고 아 잠시만요. 또 아니 샤프 말고 샤프 심을 빌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샤프 심이 없어. 0.7? 0.5. 0.5 없어. 너 있어? 야, 연필 써 연필. 연필이 없어요. 여기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 연필이 또 싫대요 제가. 아니 야 너 때문에 샤프 빌렸는데 샤프 심이 끊어졌어. 아니 아니 네가 던진 거잖아. 정신 나갈 것 같다. 저도요. 이 사람 때문에. 마저 설명할게요. 어느 사이에 어느 틈에 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눈치챘어 못 챘어? 못 쳤어요. 못 챈 상태인 거지. 순식간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나는 화자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아내의 밑줄 집도 없어지고 집도 체크 그리고 살뜰한 부모 체크 동생 체크 멀리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을까? 아내, 집, 부모, 동생 싹 다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시에서는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타지 생활인데요. 어느 바람 세인의 밑줄. 너네 바람이 세다라고 써, 세인이라고 써. 세다. 그치? 바람 센으로 말하지. 근데 여기선 세인이지. 강조한 거죠. 길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시적 허용이다. 시적 허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시적 허용 가로 열고 현실에서는 쓰면 안 돼.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원제에서 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적 허용은 이렇게 말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길게인데 기이일개, 기이일개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바람 세인도 바람 센인데 세인이라고 두 글자로 늘렸죠.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지 생활이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그치? 쓸쓸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다? 지금 타지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만족스럽지 못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바로 날도 저물어서의 체크. 저녁이 되었군요.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져 오는데 바람은 세지고요. 차가운 것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더 행복한가요? 더 불편하죠. 그 시련적인 거죠. 시련이라고 적어주세요. 현실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어느 목수의 밑줄. 여기서의 목수가 바로 뭐야? 아까 박시봉네 집입니다. 목수 이름이 박시봉이에요. 박시봉이네 집 헌사슬간. 여기서의 사시라는 것은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주면 돗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한방에 들어서 나를 쥔을 붙이었다의 밑줄. 쥔을 붙이었다는 이야기는 새빵살이를 한다. 새빵살이라고 적어주세요. 새빵살이. 새시옷 방이 방살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새빵살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월세거든요. 근데 이제 월세가 그냥 월세가 아니에요. 이때는 봐봐. 박시봉네 집에서 헌 돗자리를 깐 곳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다니까 나는 어디? 돗자리 하나 깔린 만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해돼? 돗자리 하나 깔린 만큼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넓어요, 좁아요? 엄청 좁은 거죠. 그래서 화자는 타지에서 개고생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중입니다. 타지요? 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의 체크 후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춥고 촉각. 누긋하다 촉각. 이 습내는 이제 후각에 곰팡이 냄새겠고, 춥다라고 했으니까 촉각으로 느껴지는 게고, 누긋하다라는 말은 습기가 많아가지고 막 벽지 뜨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 부분도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도 어때요? 계속해서 삶이 지금 집이 구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사는 곳이 좋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좋지 않은.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낮이나 밤이나래. 그럼 뭐예요? 항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항상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도 살기가 힘들다, 넉넉하다, 힘들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문장 이해됐어? 나 혼자도 너무 많아. 나도 좀 덜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듦. 디롱배기에 옹기전 들어봤나요? 옹기종기는 들어봤나? 네. 여기서 그 옹기라는 거는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아리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종기는 뭐예요? 작은 그 종기는 이제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작은 간장 그릇 같은 거. 그래서 여기가 어디 있어요? 옹기 없어요 지금 여기에. 네. 디롱배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옹기종기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그 옹기도 항아리들이 막 모여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간장 소스 통 같은 것들이 막 섞여서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옹기종기가 거기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롱백이라는 것은요, 옹기할 때 옹자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항아리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아리 뚜껑으로. 디롱백이가요? 네. 북덕불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생존 게임 같은 거 해본 사람 안 해봤나? 해봤죠. 핸드폰 어디? 써봐요. 모르겠어. 피부에서 생존 게임. 아, 그 해봤어요. 피부가 생존 게임. 나중에 이제 뭐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존 게임이요. 그런 생존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 우리가 지금은 라이터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불 지르면 불 붙잖아. 근데 옛날에는 라이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존나 뗀석기 시대 그 영간인들처럼 이지랄 존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싯돌 있잖아요. 그치, 부싯돌도 있겠지만 부싯돌보다 이해가 먼저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연기가 나지. 그럼 바로 불이 붙나요? 아니요. 아니죠. 마른 잎에다가 호호호 해야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커지는 거죠. 불이 산소를 받아야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복덕불에 대한 이야기야. 북덕불이 바로 뭐냐? 그 불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자그마한 불씨. 불씨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디롱뱅이에 북덕불이 담겨왔대요. 작은 그릇에 작은 불이 담겨왔대. 근데 지금 어때? 걔 춥다 그랬지? 춥다 그랬어. 그래서 화자는 뭐 하는데? 이것을 안고 손에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쓴대요. 응? 코선프 같아. 네, 다녀오세요. 집에 난로가 없대. 그래서 센집에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집에 난로가 왜 있어? 지금 여름인데 이씨. 아 맞다. 아 지금 여름. 지금 여름이지. 그래서 봐봐, 집에 난로가 없어. 그니까 그 자그마한 불씨라도 오면은 뭐 한대? 그걸 껴안고 있겠대. 얘, 여름이면 몸다 타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추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안고 손에 쬐다라고 했으니까 북덕불을 안고 손을 북덕불에 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위에 여기서의 쟤는 연탄재처럼 타고 남은 그 까만 것들이죠. 뜻없이 글자를 쓴다의 밑줄. 뭐야? 뭐? 뜻없이 글자를 쓴다. 뭐죠? 지금 심심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콕이야. 저 히키코모리래요.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손깍지 베개에 밑줄. 이것도 지금 어때요? 지금 너네가 볼 때 이게 지금 다 정상적인 삶인가? 걔 잉여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진짜 여기선 백수야. 그래서 신 아니에요? 아유, 씨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수의 모습입니다. 거의 하는 게 없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거기 그 다 밑줄 별표.
이거 별표 친 이유가 있어. 너네 슬픈 거 어리석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소처럼의 직유법을 한번 써볼까요? 연하다는 건 뭐야? 연달아서야. 연달아서. 소가 계속 씹는 거 봤지? 여물 같은 거 씹을 때 계속 주둥이가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씹잖아. 씹은 거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잖아. 이걸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 슬픔을 씹을 수 있어? 아니요. 왜 못 씹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치? 형체가 없기 때문이지 추상적이기 때문이야.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금 이 밑줄 친 부분, 별표천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추상적 관념에 부채한다. 추상적 뭐라고요? 추상적 관념의 부채와 관념의 구체화요? 추상적 관념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걸 계속 씹는 것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걸 마치 형체가 있는 것처럼 구체화 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뭘 생각해? 내 슬픔.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어리석음. 난 왜 병신이지? 생각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반성, 성찰. 그래서 이 부분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 성찰을 하고 있다. 스스로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지? 자, 그랬더니 성찰을 했더니 어떤 감정이 들어와요?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꽉 메워오다의 체크. 내 눈에 뜨거운 것 뭐예요? 눈물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나시 붓도록 부끄럽다의 체크. 그래서 꽉 메워와 답답해, 답답함, 뜨거운 것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뭐라고요? 어? 부끄러워. 뭐라고? 부끄러움. 부끄러움이랑. 네. 성찰을 통했더니 느껴지는 감정이 그 세 가지였다. 이해됐나요? 네. 위에서 소처럼 연하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반성을 해봤더니 와 답답해, 아 너무 슬퍼, 아 부끄러워,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끄러운데 누가 부끄럽죠? 지가 지한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자조적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조적 태도. 이 자조적 태도라는 것은 자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조가 웃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가 지를 보고 약간 비웃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의 체크. 그러면 화자는 어때? 이겨낼 수 있대 없대? 이겨낼 수 없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태도예요? 체념적 태도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포기한 거예요. 체념이죠,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이해됐죠? 체념인 것까지 이해됐어? 서연이도 이해되니? 거기까지 체념. 그러나 세모 별표. 자, 현대시에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시상의 변환. 시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죠. 시의 흐름이 아까 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다른 내용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뭐 했어? 와, 나 왜 살지? 죽어야겠다. 근데 못 이길 것 같아. 체념하고 곧 되져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다시 봅시다.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의 밑줄, 고개를 드는 행동이죠. 뭐예요?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상승.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해.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아까 위에서는 난 아무것도 안 돼 병신이야 이대로 대자야겠어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뭐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신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주, 조물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가는 것은 중이요? 조물주. 너씨 저 종교 가서 조울증이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아예 그 성당에서 신부님 말할 때 웃어가지고 중간에 애들 다 죽어. 그래서 앞쪽 줄 애들 거의 다 얘 쳐다봤어. 좋겠네. 관심 받아서 좋겠어. 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신이자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운명이라고 써봅시다. 운명.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운명에 그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운명론이라고 적어주세요. 운명론.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게 다 신의 뜻이지. 이게 다 내 팔자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날의 체크. 그래서 어이구 여러 날이 이제 지났어. 지금 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깔 딱 뜨고는 그래 씨발 이것도 다 신이 나에게 준 거지. 이게 다 내 운명이지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며칠 동안 했대? 여러 날 동안 했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새끼 뭐 하고 있어? 그냥 방콕쟁이야. 방에 혼자 짱박혀 누워가지고 계속 나 왜 살지 이러고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봐. 맨 처음에 화가 났어. 너네가 만약이야. 화가 났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며칠이 지났어. 화가 나는 건 계속 더 화가 날까? 줄어들겠지. 기분 좋은 것도 점점 줄어들겠지. 얘도 어땠어? 지금 슬퍼하고 있지. 내 팔자, 내 삶이 이게 맞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또 체크하세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아 할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겠죠. 왜? 가라앉을 수 있는 건 뭐만? 구체적인 사물만 할 수 있으니까. 슬픔과 한탄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저 이제 차분해졌어요. 정리가 좀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좀 차분해졌어.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어디로? 외롭다로 갔어. 더러 나주선에 나주선에 살랑살랑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 가로 열고 상징 부사 그리고 의성어에 대한 이야기죠. 의성어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라고 했지. 문창은 진짜 저 문에 있는 창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눈이 왔어요. 문창을 쳐요. 그러면은 춥겠어 안 춥겠어? 더 춥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눈도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저녁을 화로를 더욱 가깝기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부터 가로 여세요. 뒷옆에 바위 섭해 따로 외로이 서서 외로이 체크. 어두워 오는데 어두워 체크 부정적이에요. 하이아니 눈을 맞을 눈도 세모 눈도 부정적인 거예요. 어둡고 밤도 그래서 부정적인 거. 눈도 그래서 부정적인 거. 이거 왜 부정인지 이해되냐? 나무가 혼자 서 있어. 겨울이야. 밤이야. 너무 점점 떨어져 추위가. 눈도 와. 눈도 차갑잖아. 점점 춥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근데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서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뭘 봐요?
그 드물다는 뭐예요? 많지 않다는. 굳고 정한 밑줄 별표. 이 부분이 이제 이 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굳고 정하되 뭐가? 뒤에 있는 갈매나무가. 이해돼? 갈매나무가 굳고 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굳고 정하다 같으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정한, 맑고 깨끗하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굳고는 뭐야? 굳세다의 의미야. 앞에서 밤이 왔고 눈이 왔지만 갈매나무는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 개소리 내지 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가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자는 왜 이걸 생각했을까? 화자가 이 굳고 정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한 이유. 화자의 삶은 뭐가 소망이지? 그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왜? 화자도 지금 집이 지금 따로 타지에 살면서 걔 구더기 같은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화자도 시련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구처럼? 갈매나무처럼. 근데 갈매나무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의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갈매나무는 화자가 살고 싶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화자가 살고 싶은 거예요? 모습이요? 객관적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적어주세요. 내용은 이해됐어요? 좀 길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저녁이 됐고, 아까 낮이었다 저녁이 됐고, 며칠이 흘렀고, 시간의 흐름 맞죠? 1번은 맞는 말.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있다. 아까 남신우드,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 주소 형식이니까 2번도 맞는 말. 계절을 대비시켰다. 계절 대비 밑줄. 그럼 뭐예요? 겨울이 있으면 여름도 나왔어야 돼요. 여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 시선 이동의 밑줄, 태도 전환 밑줄. 태도가 어디서 전환됐어요? 아까 전환이라는 단어 아까 어디 있었어? 시상의 전환. 그러나 있었지. 그러나 봐볼까?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문창을 바라봤어. 첫 번째 시선.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봤어. 두 번째 시선이죠. 그럼 시선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마지막에서 시의 흐름을 집약했다. 어떻게?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갈매나무. 그렇지만 굳고 정한 갈매나무.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어때요? 화났어요? 슬펐어요? 분노했어요? 절망했나요? 맨 처음에 뭐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름 막 쓰면서 무기력함. 쓸쓸함도 맞을 수 있어. 쓸쓸함도 맞을 수 있지. 쓸쓸함도 되고 무기력함도 돼. 그치? 그 다음에 그럼 3번 봐봐.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했어 안 했어? 성찰 했지. 되새김질 했지. 그 다음에 체념으로 끝났어? 아니요. 아니지. 뭘로 끝났어? 다짐으로 끝났지.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무기력했어. 아, 나 왜 살지? 난 병신인가? 하다가 차분해졌지. 뭘 보고 알았어?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차분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처럼? 나는 이때까지 갈매나무처럼 살지 못했는데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 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5번 보겠습니다. 이 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가족과 헤어졌다. 맞는 말이죠. 혼자 타지에서 살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목수의 집에서 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신의 초월적인 존재가 마음대로 이끌어간다 운명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맞는 말이죠. 소외 자신의 감정을 이입 감정이입에 밑줄 감정이입은 뭐 해야 돼? 내가 슬픔이와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나 병신같이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처럼 소의 감정이입을 했다면 소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 단순히 했던 건 뭐예요? 소의 씹는 모습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감정이입이면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럼 소도 기분이 나빠 보여야 되는 거고 내가 병신같이 살아라고 느꼈으면 소도 병신같이 산다고 느껴야 돼. 이해됐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 다음 깔게요.